중요한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내 의견을 얘기했는데 다들 듣는 둥 마는 둥 하거나 전혀 다른 뜻으로 받아들여서 답답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순간 말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내 얘긴데? 하고 고개를 끄덕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법, 그 이상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 내 편으로 만드는 아주 강력한 설득의 기술들,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내 안의 태도를 다듬는 보이지 않는 대화에서 시작해서 매력적인 스토리를 만들고 또 효과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법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엔 아주 탄탄하게 주장을 설계하고 마지막으로는 갈등 상황 자체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재구성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죠. 놀랍게도 설득은요, 우리가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대화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는 보통 설득을 할 때 무슨 말을 할까? 즉, 내용에만 집중하기 쉽잖아요. 근데 요 진짜 승패를 가르는 건 사실 어떻게 말하는지에 달려있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게 바로 설득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첫 번째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죠. 한번 보세요. 그냥 의자에 편안하게 등을 기댄 것만으로도 나는 여유 있고 자신감이 있다는 느낌을 주고요. 반대로 대화 중에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면 당신 이야기에 정말 관심이 많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목소리 톤이나 눈 맞춤은 두말하면 장소리고요. 이 모든 게 우리가 입 밖으로 내는 말만큼이나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이게 그냥 이러면 좋다 정도의 조언이 아니에요. 실제로 협상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검증된 기술들입니다. 우리의 몸짓, 표정, 그리고 가끔은 의도된 침묵이 수백 마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 즉 언어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야기를 만드는 겁니다. 이 질문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내가 회의나 발표 자리에서 하는 말들이 주로 딱딱한 데이터나 사실들의 나열인가요? 아니면 그 데이터들을 재료 삼아서 하나의 흥미로운 그림을 그려주고 있나요? 전문가들은 이걸 그림을 그려주는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매출이 올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모두가 정말 힘들게 노력한 끝에 마침내 저 회색 막대 그래프가 하늘을 향해 쭉 뻗어 올라가는 걸 봤을 때의 그 짜릿함을 묘사하는 거죠. 이렇게 생생한 디테일로 감정을 건드리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주장을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보게 됩니다. 자, 우리의 설득 도구함에 아주 강력한 도구 하나를 더 추가해 볼 시간입니다. 그건 바로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질문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핵심은요, 상대방이 네 또는 아니오로 간단하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개방형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바로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왜, 어떻게. 이 육하원칙 질문들은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진짜 속마음을 줄줄 이야기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는 정보를 얻는 걸 넘어서 대화의 주도권까지 가져올 수 있죠. 바로 이 질문이 정말 좋은 예시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대신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건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면서도 동시에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논리에 허점은 없는지 되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세련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개별적인 기술들을 봤다면 이제는 이걸 모아서 전체적인 주장의 설계도를 그리는 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마치 건축가가 튼튼하고 멋진 건물을 짓는 것처럼 말이죠. 강력한 주장은 보통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첫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탄탄한 사실로 기초 공사를 하세요. 둘째, 그 위에 큰 그림에서 시작해서 구치적인 사례로 내려오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듭니다. 셋째, 이 모든 걸 하나로 꿰뚫는 강력한 주제나 슬로건을 만들어서 사람들 머릿속에 콕 박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꿀팁.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들은 말을 가장 잘 기억하거든요. 이 초도 효과를 이용해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맨 앞과 맨 뒤에 배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냥 이 프로젝트를 해야 합니다. 가 아니라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때요? 단순히 이익을 넘어서 더 큰 명분과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런 주제 하나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아, 이 사람이 정말 진심이구나 하는 신뢰를 주게 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건 정말 설득의 고수들이 사용하는 가장 차원 높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의견이 부딪히는 갈등의 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방법입니다. 이 기술을 재구성, 영어로는 리프레이밍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프레임, 즉 틀을 사로짠다는 뜻이에요. 날선 대립 상황을 너와 나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로 바라보게 만드는 그야말로 관점의 대전환인 셈이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당신 대 나라는 이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라는 공공의 적을 저 가운데에 놓고 우리가 같은 편에 서서 함께 그 문제를 바라보는 구도로 바꾸는 거죠. 이 작은 관점의 변화 하나가 대화의 공기를 180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한 문장에 재구성의 모든 힘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라고 쏘아붙이는 대신 자, 보아하니 우리에게는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상대방은 자신을 방어하던 갑옷을 내려놓고 문제를 함께 해결할 파트너가 될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대화에서 시작해서 갈등의 판을 바꾸는 재구성까지 설득을 위한 여러 강력한 기술들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기술이 단순히 말을 번지르르하게 하는 재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더 나은 소통과 협력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제 질문은 여러분께 넘어갔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이 힘을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책임감 있게 사용하시겠습니까?